자, 우리 문학 볼게요. 그러면은 31번부터 문학인가요? 자, 3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고전시가가 뭐 아주 너무나 편안하게 짧고 너무 쉬운, 그죠? 고전시가가 나와서 이건 쉽게 여러분들이 풀었을 것 같습니다. 전가팔곡이라는 전가, 그러니까 전원에서 8개 노래 부르신 거고, 그 중에서 원풍, 신오석. 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수에서, 그치? 육수부터 팔수까지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 이거를 이제 신오석으로 세분화했다라는 거 다 좋고, 그 다음에 전가니까 이제 논가의 일상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시간에 자연, 인간이 조응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세계관이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순환이라는 자연의 순리, 그쵸? 이때 당시의 세계관이고, 시구가 특징적으로 배치된 구조와 맞물려서 풍년에 대한 기원, 농경생활에 대한 만족감, 이런 거 되게 일반적인 고전 시가였고, 되게 짧고, 해석도 간단해서 아예 각주조차도 달려있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답률이 높은 애가 없었습니다. 쉽게 풀었던 문제였죠. 자,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얘는 이제 뭐 확인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쵸? 1번에 얘는 5번 되어 있어요. 권유의 의미, 어떤 어미가 나와 있었어요? 밥 보러 가자꾸나, 제때 먹이 잡구나, 그쵸? 가자꾸나 하면서 청유형이죠. 청유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화자를 보시면 이분이 진짜로 농사일을 지으시는 분 같진 않죠? 아이야 막 하면서 밥 보러 가자 이렇게 하고 뭐 밭일 직접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칠수에 보시면은 배고른 농부들을 먹이겠다, 풀죽 한번 내가 먼저 먹어볼게,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호미를 둘러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막 농사 현장에 투입이 돼서 땀을 흘리고, 왜냐면 그런 사대부들 그 시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가는 아니구나 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좀 파악하면서 읽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도 이분이 정성을 기울여서 이제 살피는 대상이죠. 아이들아, 밥 보러 가자. 얼마나 이슬에 좀 길었는지 확인해야겠다. 그런 내용이 기억에 나와 있었고, 니은에서도 배고른 농부들을 내가 먹여서. 그러니까 소작농이 좀 있는 분이신 거죠, 이분은. 부리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정성을 기울여서 살피는 대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도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시켜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치? 자, 오답만 볼게요. 요거는 해석할 것도 없었어, 사실. 자, 3번에. 팔씨에서 하루를 마치고 호미를 둘러매고 달 등에 지고 가는 화자의 모습은 세분화된 시간을 아우르는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뭐 여기서 뭐 자연물, 시간 세분화된 것까진 몰라도 시간을 아우르는 자연물은 지금 달밖에 없는데 그 달을 자기하고 동일시했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그러면은 이 달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농경생활에 대한 만족감, 그치? 농경에서 이제 농경생활을 즐기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이 3번이고 특별한 해답 이제 선지에서 헷갈리는 문제들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34번에서 38번 문제. 이거는 시 두 편이랑, 아, 역시 요새는 그냥 대세가 고전 수필인 것 같아요. 그치? 고전 수필이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 이규보 씨 고전 수필 진짜 많아. 아, 진짜, 그쵸. 파도 계속 새 거가 나와요. 네. 그 새 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나온 거를 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문제 낼 때. 기존에 나온 발상을 내면 안 되잖아. 근데 나올 만한 이미 다 나온 지문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새 거를 계속 파헤치시는 건데요. 자, 우선 이제 가를 보시면 가에 대한 이해로 이제 한 문제 풀어내게 하는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거. 박두진의 청산도. 박두진의 해도 본 적 있고. 해야 솟아라. 여기서는 사나 막 부르고, 거기서는 막 해 부르고. 그죠? 이분은 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부르고, 막 이렇게 누구를 왜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럼 그리워하는 대상은 뭐예요? 너. 그럼 너는
누구라고 우리를 이해해야지 이 시가 좀 납득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는 사실 시대적 배경이랑 맞물려서 이해를 안 하면 사실 이 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시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야 내가 이 시를 완벽하게 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게 좀 수긍이 되잖아요. 박두진이라는 사람 여러 번 조금 언급을 했지만 사실 딱 각인이 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애들이 잘 기억을 못 해요. 이게 잘 각인이 되는 작가가 있는 반면에 들어도 존재감이 내 머릿속에 없는 작가인가 봐요. 박두진. 이름이 개성이 없어요. 이거 혹시 아는 사람? 박두진. 그래도 좀 내가 이 사람 이걸로 안다. 근데 박두진이 좀 나름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데. 조지훈은 알죠? 네. 박목월은? 알죠. 박두진은? 그래, 같이 셋이 청록파잖아요. 그래. 근데 왜 맨날 박두진을 맨날 빼먹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그 셋이 같이 청록파.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나, 해야, 푸른 사나, 구름아, 하늘아, 막, 난리 났잖아요. 청록파 시인이고. 근데 청록파라는 건 알아도 근데 잘 안 풀리는데, 이 사람이 모든 시가 거의 지금, 어쨌든 교과서에 나오는 이 사람의 시는 대체로 다 배경이 똑같아요. 배경이 언제일까? 이 시가 나온 배경. 실제 이 시가 탄생한 배경이 언제일까? 왜냐면 박두진 씨는 그것만 하면 다 풀리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나 봐. 해방 이후에 혼란일 수도 있어. 잘 찍어. 잘 찍어봐. 언제일 거야, 이 사람? 초기. 일제강점기 초기? 개화기. 1930년대? 개화기? 개화기. 1950년대? 20년대? 30년대? 언제? 40년대 후반 찍어본 게. 40년대 후반? 40년대 후반? 네. 나머지 친구들은? 뭘 찍어보세요. 네, 그죠. 해방 이후. 해방 이후.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본 거야. 그러니까 해방 이후, 이 사람의 시가 나오면 다 해방 이후예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 속 시끄러웠을 때. 사실 나라가 오히려 뭐랄까요. 전반적으로는 평화로웠던 건 오히려 일제강점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부의 사람들만 막 독립운동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살았잖아요. 일상을 살아갔잖아요. 근데 해방 이후에는 막 정치적으로 너도 나도 막 여긴 좌익, 우익, 중도에서도 또 갈려 막. 그러니까 진짜 속 시끄러웠을 때가 사실 이 해방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두진 씨가 너무 속 시끄러우니까 평화로운 세계를 너무 그리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는 다 그런 평화로운 세계를 그리고 있고 해방 이후에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에요. 이게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너만 그리잖아, 이 너. 이 너는 그 평화를 찾아줄 그 누군가를 그리는 거야. 뭐 이승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이승만이 될 수도 있고 김구가 될 수도 있고 여운형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 거야. 그러면 이 시가 너무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시적 배경을 알면 굉장히 납득이 잘 되는 시들이 있는데 박두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읽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뭐 청산에서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그죠? 왜 너를 그리워하고 막 하늘을 그리워하고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은 그러면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푸른 산,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세상이죠. 쫙 여러분들 보시면 온갖 감각적 심상들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뭐 쉼표 같은 것들 막 보이는 거 막 그쵸 이 사람 특징이잖아요. 그다음에 누구 부르고 있는 거 이 사람 특징이고 그다음에 금빛, 지푸른, 그다음에 향기로운 감각적 심상들 쓰이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세상들이 그려지고 있고 근데 여기에는 그렇지 못한 가버린 잊어버린 하늘, 그치? 가버린 잊어버린 하늘,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 만나도질 보리고 온 사람들을 나를 뭐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평화로운 그러니까 이거는 푸른 산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아직 평화가 안 온 거지. 그래서 평화를 찾은 잊어버린 하늘은 좀 평화로운 세상인 거죠. 그럼 평화를 나는 찾고 싶고 그 평화를 가지고 올 그쵸? 보리고 온 사람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거지 같은 세상이거든요. 티끌 부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 누군가를 계속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누군가를 계속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것만 쭉 그냥 이제 맥락만 여러분들 볼게요. 문제 풀 수 있는 정도만 좀 볼게요. 그래서 이 시는 그런 이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 그런 내용을 몰라도 이 문장 안에서의 맥락으로 풀어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5번에 2번이었죠? 1년의 둥둥은 기름진 햇살로부터 벗어나서 씻기는 하늘로 향하는 흰구름의 움직임을 부각한다. 1년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그치? 그래서 금빛 기름진 햇살이 산에서 싹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는 거는 흰 구름이겠죠. 그쵸? 그리고 흰 구름은 싹 산을 둥둥 넘어가고 너무 조용해. 사슴도 안 와요. 바람도 안 불어요. 골짜기에서 뻐꾸기만 뻐꾸 울고 있는 굉장히 그쵸? 평화로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진 햇살로부터 벗어나서 이런 의미가 그치? 이 1년의 맥락으로부터 맞지 않죠. 둥둥이 흰구름의 움직임은 맞지만. 그래서 이거는 딱 그런 이 시적 뭐 그런 상황적인 맥락이라던가 뭐 역사적인 맥락을 몰라도 딱 그 문장 안의 맥락만 보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다 그쵸? 맞잖아요. 이게 짙푸른 산의 모습 부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줄줄줄 골짜기가 흐르듯이 내 마음속에도 그쵸? 막 어떻게 조응이 되고 있었어요? 줄줄줄 그치? 나는 울어라. 물소리에 가슴이 울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줄줄줄의 골짜기의 물소리와 나의 가슴 속에 물소리가 조응이 되면서 고조된 그쵸? 감정을 부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른아른 보고 싶은 하늘 그쵸? 내 그리움 총총총 나한테 와줄 것이라는 나의 기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인 맥락 안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시를 볼게요. 나시를 읽고 나머지 문제 풀어봅시다. 나시는 사실 37번의 보기를 여러분들이 읽고 풀었겠지만 37번의 보기는 뭐 안 읽어도 상관없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힌트가 되는 보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자 기영도 숲으로 된 성벽 이건 딱 처음 읽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됐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를 풀면서 인지가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치? 그러니까는 문제 안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답이 5번이고 나에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읽어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괜찮아요. 문제 풀면서 힌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농부들이 울창한 숲을 통과해서 성 안으로 사라진다 라는 것은 이 농부들이 구름이나 공기들과 같은 속성을 지님으로써 이 성을 온전히 경험할 자격을 갖추어. 이거 맞는 선지고요. 근데 이 골동품 상인들한테는 이것이 평화로운 세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간의 모습을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것이 이제 이 보기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동일한 공간이라도 인물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는 요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구름이나 공기 우선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속성들이잖아요. 근데 이 성 안으로 농부들이 사라지는데 울창하게 이제 성벽이 울창한 숲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나 못 오고 구름이나 공기들만 갈 수 있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이에요. 그치? 그래서 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구름이나 공기들은 그럼 여기서도 긍정적인 맥락이겠고 그럼 굉장히 얘네들은 좀 순수하고 좀 깨끗한 그런 이미지죠.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 안은 이 농부들도 그렇다면 여기로 사라지는 이 농부들도 긍정적인 맥락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반면에 이제 골동품 상인은 거기다가 이거는 막 큰 나무들을 이제 잘라내고 들어갔잖아. 그러니까는 이 사람 자체는 긍정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숲을 파괴하고 지 멋대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맥락 안에서 좀 읽어보시자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아름다운 성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신비로운 성으로 다가오는 공간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막 지가 안 보인다고 막 나무도 잘라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공간은 그냥 뭐예요? 공터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신비로운 성이죠. 아주 순수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공터가 된, 그죠? 공간인 거죠.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평화로운 성에 그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농부 작은 당나귀, 그죠? 그러니까 농부도 이제 또 작은 당나귀잖아요. 좀 뭔가,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이제 시어들이기 때문에 농부와 작은 당나귀들 다 긍정적으로 읽어줘야 되는 시라는 거죠. 그래서 맥락으로 좀 읽어낼 수가 있었던. 그래서 34번에는 둘 다 이렇게 좀 일부 연을 명사로, 그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틀렸고요. 일단 둘 다 일부 연이, 그치? 명사로 되어 있었고, 가는 반복적 호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죠? 여기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반복적 호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 다만 이제 좀 보고, 그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자, 36번이랑 이제 37번 여러분들 지금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는요,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요? 지지.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지지인데, 자, 여기서의 지지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그쵸, 멈출 곳에 멈추는 거예요. 그칠 곳에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칠 곳은 어디였어요? 기억이 좀 이렇게 일주일 지나갔고, 성시였죠, 성시. 이 사람은 성시에 머물렀는데 중요한 거는 성시라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뭐가 중요한 거야? 성시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했어요. 이 사람은 성시에서 명리를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내가 그칠 곳에 그친 행위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얘네들은 성시에 그치면 안 되는 애들인 거죠. 얘네들이 있는 공간에 있어야 되겠죠. 짐승들이 있는 공간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명리의 지경에 그치면 얘네들이 성시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가 반문을 합니다. 야, 너는 성시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치? 네가 얘기한 걸 잘 들어보면 너가 그치는 곳은 여기여야 되는데?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가 얘기한 거, 즉 명리의 지경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럼 너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너 왜 여기에 있어? 라고 반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 사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성시는 뭐냐면 이제 성 안에 있는 도시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공간을 얘기해요. 그치? 그래서 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도시에 사는 게 당연하지 내가 벌레하고 짐승한테 해를 당할 일 있어? 막 그런 산유인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성시에 살면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거죠. 즉 명리를 추구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규보 씨 진짜, 그쵸? 이규보 씨는 맨날 이런 얘기. 이규보 씨가 조금 자격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맞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명리를, 남들이 봤을 땐 명리를 되게 추구했는데, 자기는 자기 삶을 되게 합리화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기 삶을 합리화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괴롭히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무신정권 이후에 가장 득세한 신진사대부거든요. 그러니까 무신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사람이 오히려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명리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규보의 다른 작품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이것도 결국엔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남들이 봤을 땐 좀 그렇죠. 어쨌든 성시에 살면서 나는 명리를 추구하지 않는 거다. 나는 여기에서 벼슬을 하고 있지만, 명리를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니야,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그치? 우리가 조금 더 맥락은 있는데, 그거 몰라도 어쨌든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 문제였고, 36번이 오답률이 이제 8이었던 문제였네요. 1번인데, 기억은 목적 추구에 방해가 되는 대상이죠. 골동품 상인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나는 니은을 추구하는 뜻에 방해가 되지 않는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그쵸? 내가 추구하는 뜻은 명리랑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 명리와 관련된 거죠. 이 상자, 뭐 재산, 물건이잖아. 그쵸? 이런 물리적인 거는 나한테 방해가 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인데 이게 뭐를 많은 애들이 체크했을까? 선생님, 음. 근데 여기서 골동품 상인은 어. 약간 지나가는 길에 길 막 하니까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요? 네. 왜냐면 울창한 숲으로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 안은 울창한 숲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는 성 안이었던 거야. 네. 그래서 이 울창한 숲을 베고 거길 들어간 거지. 왜냐면 도대체 여기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골동품 상인이 들어갔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농부들이 자꾸 사라지니까 그쪽으로. 그래서 거기를 다 싹 베고. 그래서 목적 추구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방해가 되죠. 울창한 숲에 있는 나무들이니까. 그래서 잘라낸 거죠.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이었는데 이거 정답률이 낮았어요. 뭐를 정답률로 했는지는 아마 골고루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4번을 애들이 체크를 많이 했었나? 네, 아무튼 답은 요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요거는 그래도 15위에는 안에는 안 들었네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로 이제 해결될 거야. 나가 성시에 자리하여 다른 사람을 피하는 거, 다른 사람 안 피하죠. 그걸 떳떳하고 온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성시에 자리한 게 떳떳한 것은, 그쵸? 그걸 어떤 이가 비판한 것도 아니죠. 이 사람이 비판한 거는, 너는 살림이나 궁곡에,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틀린다. 아예 그냥, 그죠? 아예 그냥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비판한 건 뭐였어요? 네가 말한 거에 해당이 되려면 너는 성시가 아니고 산림궁곡에 있어야 되는데? 라는 걸 비판을 한 거죠. 그치?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38번도 이제 정답률이 14위. 그러니까 어려웠던 문제였다고 친구들이 판단을 한 건데, 이거는 2번이 답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를 내용을 이해하고 풀면 안 어려웠을 텐데, 이게 아마 시험장에서 왜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가 잘 안 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철이 이렇게 이름한 것과 관련되어서 이게 지지헌기, 이게 지지라는, 그쵸? 이 자신의 거처에 대한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처 이렇게 이름한 것과 관련돼서 자신의 본성을 맞는 삶은 어떤 삶이죠? 명리를 실천하지 않는 삶에 대한 글쓴이의 지향을 반영한 이름입니다. 그칠 때에 그친다. 난 그칠만 하니까 여기 그친 거야. 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규보 씨, 정말 많은 수필을 남기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도 처음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규보 씨는 항상 좀 관점을 이렇게 확 뒤집거나 아니면 자기 합리화하거나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 조금 그래도 뭐 알고 있어서 나쁠 건 없죠. 자, 이제 7분 남았어요. 7분 안에 두 작품을 이제 정확히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태준 씨가 점경이라는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고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만약에 근데 이게 고3 문제로 나왔으면은 오히려 서술상의 특징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나오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 작품이 좀 그래도 재밌는 거는 서술상의 특징이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문제가 어렵진 않았죠. 이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아이의 심리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39번에 이제 답이 2번이잖아요. 보시면 보통 전지적 작가 시점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좀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있게 서술을 좀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웬일일까?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주고, 아이는 모를 일이었다. 아이로선 터득하기 어려운 의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을 해석하게 하는 그런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죠? 여기서도 보면 다 아이가 도대체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암만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하면서 왜 남도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이 두 나쁜 사람들은 한 명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 8팔자 시험은 진짜 세모, 나쁜 사람인데, 직가다비발의 임자는 세모는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은 이 서술자의 태도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술자의 태도가 반영이 돼서 얘는 조금 나쁘게 우리가 인식하게 서술하고 얘는 좀 좋게 우리가 인식하게 서술하는데 그건 걸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마치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쓴 게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문제를 내지 않았죠. 그런 거를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는 이게 지문은 안 어려운데 그런 거를 이제 문제 되게 어렵게 내면은 이제 수능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서술상의 특징을 재밌게 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작품은 되게 특이한 건 요거예요. 서술상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치? 그쵸, 막, 뚝뚝, 여기, 8팔자 시험에 한번 찡긋하면서, 막, 배를 베어 물면서, 막, 넓적 구두발로, 그 껍질을 막 짓이기고 애 막 보면서, 일부러 애 못 먹게 하려는 거였잖아요. 진짜 비인간성 보여주는 인물이었고,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이 지금 돈을 발로 빡 밟거든요? 이 서양 여자가 돈을 딱 던졌잖아요. 근데 서양 여자가 돈을 던진 이유가 뭐였어요? 얘네들 좀 더 데리고 놀려고. 그러니까는 그쵸? 하찮은 동양 아이들 사진 좀 더 놀잇감으로 좀 찍고 싶어서 돈을 던지고 얘네들 돈 줍는 모습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이 발의 임자가 그거를 빡 돈을 이렇게 발로 밟은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집어서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을 독자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독자가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도시의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한편 그 이면에 숨겨진 다른 면모를 암시하기도 한다. 이 직거다비 발을 가지고 있는 이 임자가 그 숨겨진 다른 면모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5번 선지가 이제 맞는 선지인데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두 인물의 행동이 표면적으로는 유사하나 의도는 서로 다름을 드러내면서 비인간성과 그 이면을 암시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요건 3번이었죠? 행복한 가족을 떠올리지 못하는 건 전혀 아니고, 이제 이 외국인이 본국에 돌아가서 행복한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사진을 보여준다. 뭐 그런 맥락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았죠? 그죠? 요건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41번도 뭐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상반된 현실을 절감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태준의 점경은 좀 이런 서술상의 특징이 되게 좀, 그죠? 흥미로운 작품이기는 했어요. 문제가 어렵진 않았지만. 자, 43번, 45번. 그죠? 이거까지 이제 못 와갖고 애들이 막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시간만 있으면 다 푸는데, 참 디테일하잖아요. 이거 너무 디테일하고, 이거 나중에 막 되게 웃기잖아요. 응? 남자가 여자인 척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는 한번 답만 좀 확인하면서 내용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오답률이 9위, 4위. 어떤 이유에서 그게 나왔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겠죠? 앞에 게 너무 어려워서 여기까지 못 풀고 다 찍은 거야. 45번 다 찍은 거야. 그쵸? 자, 45번이 틀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읽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줄이는 게 정말 관건이죠. 얘가 옥란 형제가요, 이제 자매인데요. 근데 옛날에 자매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목란암제가 성계담을 넘는 것이 느콘에 저항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아직 몰라요. 얘가 지금 느콘을 당하는 상황을 아직 얘는 몰라요. 그냥 아빠가 위험한 상황임을 언급을 했을 뿐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아빠 말 듣고 그냥 넘어간 거야. 아빠 데리러 간 거야. 아빠가 위험에 처했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읽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3번 이것도 세부내용 파악이니까 세부내용 파악할 시간이 없었던 거고 장학사가 상소를 지은 후에요. 그러니까는 그쵸? 이런 내용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4번은 그나마 애들이 푼 이유는 A랑 B만 보고 푼 거죠. 그쵸? 만약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잘한 거죠. 내가 이거 전문을 언제 다 풀어? 43번에 맞출 확률이 없잖아요. 그럼 A랑 B만 보고 푸는 거지.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풀렸던 거야. A랑 B만 봐도 풀리는 거야. 너무나 감사하게 3번이 그래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오답률이 높지 않았어. 그러니까 시험 현장이 너무 그려지죠. 이 오답률을 보시면은 그죠? 그려지고 그래서 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시험 시간을 그런 것들도 참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보입니다. 와 50분에 딱 끝났어. 우선 4시간엔 이거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근데 소장님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계속 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 마더텅 이어서 나갑니다. 고생하셨어요.